내면이 산란할 때 당신은 조용히 앉아있고 싶지 않고 몸도 불편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호흡이나 자신이 초점을 맞추려는 다른 명상 대상과 더불어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강제적인 힘을 과다하게 사용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땐 그저 참을성을 갖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산란함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로 드는 탁월한 전략의 하나는 물소 마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명칭은 아잔자가로가 주지로 있고 내가 두 번째 서열의 승려로 있었던 태국의 바나나찰이라는 절의 산문 밖에 일어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이미 탁발하러 나갔고 아잔자가로는 아직 절에 있었을 때 한 사내가 한 손가락의 반을 잃은 상태로 우리 절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연인즉슨 사내가 자기 집 물소를 데리고 풀을 먹이러 가고 있는데 물소가 갑자기 겁을 집어먹고 마구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소를 잡아 묶고 있는 밧줄이 사내의 그 손가락을 휘감고 있어 사내가 물소를 뒤로 당기는 순간 밧줄이 그만 그 손가락을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사내의 손가락은 피범벅이 되어 있어 아잔자가로는 즉각 차에 올라타 사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틀 뒤 나는 반만 남은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사내가 흥분에 들뛰는 물소 다루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물소를 놓아버려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산란할 때도 같은 전략을 써야 합니다. 그냥 놓아버리는 전략을. 산란한 마음을 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멈추게 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할 경우 그것은 더 사납게 들뛰어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좋아, 마음이여, 네가 하고 싶은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만 가만히 관찰하면 됩니다. 그 마음을 멈추게 하려 들지 말고 그냥 주시하고 이해하면서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은 마치 이리저리 들뛰고 싶어하는 어린애를 다루는 일과도 같습니다. 이따금 아이들이 우리 절에 올 때가 있는데 왔다 하면 시끄럽게 떠듭니다. 마침 우리가 깊은 명상을 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의 외침이나 비명은 우리 마음을 칼날처럼 파고들어오고 그럴 땐 기분이 아주 고약해집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건 아이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다르게 행동해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수시로 들뛰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산란할 때 제발 죄책감을 갖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에 쌓인 업의 원인들, 곧 어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의 속성일 뿐입니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 그런 업을 낳은 원인들을 말소시킬 수가 없어 바로 지금 그 결과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론가 내달려 가고 싶어 한다면 당신이 할 일은 그 접할 정도의 두 번째 길인 올바른 의도를 떠올리는 것뿐입니다. 그저 놓고 그것을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붓다의 이런 아름다운 가르침은 주제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명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물소가 내달려가게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물소가 얼마 가지 않아 진정을 하고 주인이 오기를 잠자코 기다리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태국 농가에서 물소는 가족의 일원입니다. 물소는 주인과 함께 머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물소가 내달려 갈 땐 얼마간 뒤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바람에 몸을 약간 더 놀려야 하지만 그래도 손가락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물소가 멈추면 밧줄을 다시 붙잡고 당신이 애초에 데려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부드럽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약간의 시간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이 마구 들뜰 때 그것이 꼭지가 획돌아 온갖 어리석은 짓을 다 하고 싶어 할 때면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내며 놓아 버리십시오. 마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음이 탐닉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강요와 탐닉 모두가 그런 물소의 마음에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짓입니다. 여기서 탐닉이란 우리 마음이 감각적이거나 관능적인 것으로 쏠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이 들뜰 때나 산란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곤 하는 섹스와 미래의 일, 영화나 음악 등에 관한 생각으로 쏠리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쏠리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당신의 마음은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게 뒤로 물러나 놓아버리면서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낸다면 그런 물소의 마음은 곧 멈출 것입니다. 산란함을 다룰 때 꼭 전쟁을 치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란함을 다루는 일이 전쟁 같은 것이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산란함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죄책감, 탐닉 같은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적절한 방식으로 산란함과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낡은 업이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쁜 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산란할 땐 그저 그런 상태와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자신을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으로 여기십시오. 운전자가 된다는 건 산란한 마음을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승객이 된다는 건 뒷좌석에 편히 앉아 운전하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저 여행하는 동안 보이는 온갖 것과 일어나는 온갖 현상을 묵묵히 관찰하기만 한다는 걸 뜻합니다.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음은 내가 명상하는 동안 활용하는 아름다운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저 마음을 관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런 걸 하거나 저런 걸 생각할 때 당신은 뒤로 물러나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관에서 사람들은 가끔 영화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울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할까요? 당신이 뒤로 물러나 있는 한 영화 속 장면이 그저 원인이나 조건들, 인연들이 어우러져 생겨나는 것일 뿐 나나 내 것이 아니요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며 나와는 무관한 것들이라는 점을 확연히 기억하고 있는 한 당신은 관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산란함이나 지루함, 그 밖의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는 자세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알 뿐입니다. 그러면서 아는 자가 뚜렷이 보이게 됩니다. 아는 자는 영화관의 관객과 같습니다. 그는 아는 사람은 그런 어떤 것에도 말려들지 않는다는 점을 늘 기억하면서 스크린에서 흘러가는 영화를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아는 자를 내적인 평화에 이르는 디딤돌로 활용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 속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 초연함은 따뜻하고 너그러운 놓아버리기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생각과 느낌 같은 것에 휘말려 드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명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상하는 것이 지겹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영화 볼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은 흥분하거나 실망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울거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단지 영화일 뿐이니까요. 자메이카에는 30cm 두께의 콘크리트 스크린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극장에 오는 관객들은 카우보이와 인디언들이 등장하는 서부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총싸움이 벌어지는 서부 영화는 특히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화면에서 총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네도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고 그 총격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땅바닥에 앉아 있거나 자동차에 앉아 있는 모든 관객이 총격적 장면이 나와 한바탕 몸을 풀 기회가 오기를 고대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 극장 주인이 그 전에 천으로 만든 스크린을 수없이 버린 끝에 장사를 계속할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콘크리트 스크린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내가 이런 예를 들었는지 짐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툭하면 개입합니다. 그들은 보안관이나 카우보이, 인디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산란한 마음을 쏴 죽이고 싶어 하고 지루함을 박살내고 싶어 하고 이런저런 일에 개입합니다.
우리는 집착하고 개입해서 자신에게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그치고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로 비치는 것은 단지 상영되고 있는 영화에 불과함을 늘 명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단지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 5 무더기, 즉 오음과 6가지 감각, 눈, 귀, 코, 혀, 몸과 뜻을 이루는 육근이 작용해 낳은 결과일 뿐입니다. 거기에 당신이 걱정하고 근심할 만한 실체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하등 관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산란함을 치유하는 해독제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온갖 생각과 느낌이 오가는 것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할 때 나는 그것들의 연료 공급원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산란함을 일으키는지, 무엇이 그 전 과정 속에 나를 개입시키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과정을 조종하기를 그치고 나 자신을 영화관에서 화면을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관여하는 짓을 그만두자마자 마음은 곧 차분하게 가라앉아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산란함은 가라앉고 지루함은 사라지며 평온함과 너그러움과 명상의 고요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맞닥뜨리기 쉬운 또 다른 문제는 몽롱함과 졸음입니다. 그런 피로한 상태와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와 관련해 겪은 씁쓸한 체험이 있어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피로함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권해 그렇게 했지만 막상 그러고 보니 역효과가 났었습니다. 피로함과 싸울 때마다 당신은 자꾸 긴장하게 됩니다. 싸움은 당신을 너그러움과 따뜻함과 놓아버리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명상하는 동안 피로해질 때면 당황하거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명상을 해왔음에도 새벽 명상을 할 땐 등을 계속 꼿꼿하게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에고와 자아감을 강화시키는 결과만 빚어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졸음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졸음은 당신과는 전혀 무관한 현상입니다. 그건 어떤 원인에서 유래된 결과일 뿐입니다. 졸릴 땐 그저 졸음과 함께 머무십시오. 졸음을 지켜보며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그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졸릴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그것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졸음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졸음을 사라지게 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졸음이 사라진 뒤엔 무엇이 남을까요? 그런 탐구는 졸음을 몰아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방식으로 졸음을 극복해 본격적 명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마음을 윽박질러 졸음을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태국에서 가끔 했던 것처럼 까마득한 절벽 가장자리에서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머리 꼭대기에 성냥통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양손 아래에 뾰족한 핀들을 배치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뒤에 방을 든 사람이 대기하고 서 있다가 당신의 고개가 살짝 떨어지기만 해도 때려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졸지는 않을 테지만 두려움과 긴장이 찾아옵니다. 하나의 번뇌가 없어지긴 할 테지만 그 자리엔 또 다른 번뇌가 들어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졸음과 피로감을 그저 놓아버리고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역시 당신은 극장 안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데 이번에는 영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영상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장 주인이 영사기를 수리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문제를 가만 내버려 두고 그저 참을성 있게 앉아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참을성을 갖고 있다면 해가 뜬 다음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얼마 후 피로는 사라질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심 뿐입니다. 이 하지 않음 덕에 에너지가 충전되어 마음은 활력에 넘칩니다. 에너지가 행위에 투입되기를 그칠 때 그건 알무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피로함과 함께 기꺼이 머물러 있으려 할 만큼 강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피로함에 개입해서 계속 그것을 몰아내려 하기 십상입니다. 당신은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 애쓰기 때문에 더 피곤해지고 더 많은 문제를 자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행위에 투입되기를 그칠 때는 알무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이 단순한 진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애초에 자신이 피곤해진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내심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는 분명 당신에게 많은 확신을 안겨줄 것입니다. 좌석을 떠나지 않고 영화 장면들을 보며 소리 지르지도 않고 총을 뽑아 피로함에 총질을 해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몽롱한 상태에서도 가만히 앉아 지켜볼 때 당신은 에너지가 마침내 알아차림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환하게 밝아집니다. 당신이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할 때 명상은 훨씬 더 쉬워지고 즐거워집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그간 어떤 잘못을 해왔는가를 절로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평화롭고 기쁨에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지도 절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정신활동과 의지작용, 자신을 통제하려는 짓을 그치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런 과정이 지속되도록 돕기 위해 무아를 탐구해 보십시오. 그저 이것을 통제할 자가 없다. 여기엔 아무도 없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것이야말로 참된 불교요,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인가를 할 내가 없으며 나라는 건 오온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진실이 이러하니 싸우고 투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성찰은 당신에게 깊은 확신을 안겨주어 모든 걸 가만 내버려 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 내버려 둔다는 것이 참으로 뭘 뜻하는가를 알게끔 도와줄 것입니다.